안녕하세요. 선택적인 삶을 사는 브랜드 루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블로그 꾸미기 1편, 기본 정보와 디자인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블로그 꾸미기 2편, 운영 및 기능 세팅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와 디자인 설정부터 필요하신 분들은 1편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블로그에 내 블로그라는 영역을 눌러서 블로그 창을 하나 띄워주세요. 그 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톱니바퀴 옆에 관리, 통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뜹니다. 우리가 오늘 봐야 할 부분은 이 이웃에 대한 내용, 그리고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먼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이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서로 이웃 신청 받기라는 부분이 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웃이라는 개념은 이 온라인상에서 정말 알고 지내는 사람, 내 글을 봐주는 사람, 혹은 내가 그 사람의 글을 볼 수 있는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상에서는 이웃을 많이 맺을수록 나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내 글을 봐줄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처음에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에는 그냥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시작을 하더라도 운영을 하다 보면 내가 이 블로그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 블로그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실 거예요. 그때에는 이 이웃이라는 개념이 곧 고객과도 같아집니다. 따라서 이웃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초보 블로거들의 경우에는 이웃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블로그를 구독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말 이 블로그 글을 볼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많은 글들이 있어야 되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보 블로거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서로 이웃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서로 이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개념이에요. 나도 이 사람을 구독하고 이 사람도 나를 구독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초보 블로거들의 경우에는 이 서로 이웃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서로 이웃은 무조건 많이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이웃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이야기는 좀 길어지니까 제가 다음 편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로 이웃 신청받기라는 부분에서 사용을 눌러주시면 누군가가 나에게 서로 이웃 신청을 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용하지 않음으로 두게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서로 이웃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내 이웃이 늘어날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크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사용으로 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이웃이라는 건 사실 관리하는 것도 늘리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웃 그룹, 이웃 순서 등을 활용해서 어떻게 늘리면 되는지 제가 다음 편에서 마찬가지로 이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나를 추가한 이웃이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누가 나를 추가했는지를 이 영역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웃 맺기라는 부분을 누르면 누군가 나에게 서로 이웃 신청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이 나에게 신청을 했는지가 뜨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서로 이웃 맺기를 보냈다라고 하면 보낸 신청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안내 메시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서로 이웃 신청을 했을 때 자동으로 메시지가 가게 되는 기능이에요. 신청하실 땐 간단한 자기소개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라고 하신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아무래도 무분별하게 나에게 서로 이웃 신청을 하기보다는 나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나와 정말 이웃이 되고 싶어서 신청하실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확인 메시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메뉴글 동영상 관리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줘야 될 부분은 메뉴 관리에서 블로그 영역이에요. 이 블로그 영역을 키게 되면 먼저 페이지당 글이라는 곳이 뜨고 카테고리 설정이라는 영역이 뜹니다. 페이지당 글이 무엇이냐라고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면 말 그대로 한 페이지에서 몇 개의 글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 블로그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는 이렇게 글을 누군가가 읽게 되면 딱 하나의 글만 보고 글이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블로그를 보면 이 글이 한 개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2개, 3개, 4개, 5개까지도 이어지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페이지당 글 설정이 3개, 5개, 10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페이지당 글을 1개로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너무 글이 많아지게 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1개의 글만 보려고 했는데 글이 계속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 스크롤의 압박이 생기면서 그냥 나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보고 싶었던 글 1개만 보고 내가 정말 원하면 저의 다른 글도 보게 되시겠죠. 퀄리티를 높이는 데 저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개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런데 3개, 5개, 10개 이렇게 놓는 경우의 장점도 물론 있어요. 왜냐면 1개의 글만 보려고 했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스크롤을 좀 더 내리게 되면서 2번째 글, 3번째 글도 계속 읽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스크롤의 압박이 심해지면 안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1개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페이지당 글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테고리 관리 설정을 한번 볼게요. 카테고리란 뭐냐면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 큰 주제를 하나 잡았잖아요. 이 주제들이 하고 싶어하는 세부 가지들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육아라는 큰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을 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 이야기가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기 이유식 레시피, 혹은 아기 육아용품 정보, 혹은 아기 성장하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큰 주제 안에서도 소주제가 나뉘어집니다. 카테고리는 한마디로 소주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가 됐으면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카테고리 추가라는 부분에 우리가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게시판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명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유식 레시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명을 적어주시면 이 우측에 카테고리 명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갈 정보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공개 설정 여부는요, 우리가 이 카테고리를 공개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사실 내가 웬만해서는 내가 쓰는 글을 남들이 봐주는 게 좋기 때문에 공개로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으로 주제 분류라는 부분이 있는데, 내 블로그의 전체 주제와 이 카테고리의 세부 주제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전으로 오래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글이 1000개가 되고 2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제가 하나로 운영이 된다면 나중에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 주제는 메인 주제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대 다른 주제로 선택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주제 분류는 선택하지 않음으로 놔두실 수도 있고요. 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주제를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의 글이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블로그형을 선택을 하시면 글과 이미지가 같이 보이는 형태고요. 앨범형을 선택을 하시면 이미지만 보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통은 블로그형을 많이 해두시지만 내가 만약에 이미지가 중요한 컨텐츠다. 예를 들면 맛집이라든지 여행지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중요하다라는 경우에는 앨범형을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앨범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이 썸네일의 비율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정방형으로 하실 수도 있고 원본 비율로 하실 수도 있어요. 썸네일은 내 글의 대표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블로그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목록 보기라는 부분이 뜨게 되는데요. 이 목록 보기는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을 목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걸 몇 개나 보여줄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목록 닫기로 해두시면 보이지 않지만 목록 열기로 해두시면 5줄 보기부터 30줄 보기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10줄 보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30줄 보기까지 길게 해두면 이 부분이 너무 길어져서 내 글이 이 뒤에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 어딨어? 하면서 또 이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10개까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카테고리 옆에 글개수 표시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 카테고리 옆에 말 그대로 글 개수가 표시가 됩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 이 카테고리에 글이 많구나, 이 카테고리를 중점적으로 글을 쓰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표시해 두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대표라고 뜨게 되면서 내가 어떤 새 글을 쓰더라도 이 이유식 레시피에 있는 새 글이 가장 먼저 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 카테고리가 그냥 대표가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체크를 굳이 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카테고리에 대한 설정을 모두 마치셨으면 이 카테고리를 옮기실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먼저 보여지면 좋겠다.
아니면 이게 두 번째 보여지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할 경우에는 클릭하시고 삭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삭제됩니다 라고 뜨면서 확인 없어졌죠. 혹은 제가 만약에 이렇게 구분선을 넣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이 내가 넣으려고 하는 카테고리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요. 구분선 추가를 하시면 그 아래 바로 이렇게 구분선이 생깁니다. 구분선도 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끌어서 마우스를 끌어서 이동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면 되고 이 카테고리는 사실 사람들이 딱 내 블로그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보게 되는 첫 인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블로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가 가장 상단에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카테고리는 3개를 기본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내가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 더 필요하겠다, 조금 더 늘려야겠다 라고 할 경우에 늘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카테고리에 대한 설정이 모두 끝났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시 확인 버튼. 그리고 나서 상단 메뉴 설정을 할 거예요. 상단 메뉴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상단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 란이 뜨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카테고리를 먼저 정했던 이유는 이 상단 메뉴 설정을 하기 위해서 카테고리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메뉴 사용 관리의 블로그 부분을 우리가 이미 카테고리 설정을 하면서 끝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볼 건데요. 상단 메뉴라는 건 도대체 어느 부분을 의미를 하느냐라는 걸 보여드리면 미리 보기를 눌러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블로그의 가장 위쪽에 프롤로그, 블로그 이렇게 메뉴들이 뜨게 되는데 이 부분을 상단 메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실 거예요. 앞서 블로그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해두었는데 이 블로그 카테고리에서 내가 원하는 걸 딱 4개만 선택을 해서 상단 메뉴로 올리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4가지의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미 선택을 해두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제가 만약에 중요해요. 그러면 선택해서 올립니다. 이유식 레시피 중요해요. 선택해서 올립니다. C라는 카테고리가 중요해요. 선택해서 올립니다. B라는 것도 중요해요. 선택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4가지의 선택한 메뉴가 상단에 보여지게 됩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단 메뉴는 간단하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순서를 바꾸고 싶어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셔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 사용 관리의 나머지 메뉴들을 한번 볼게요. 프롤로그라는 부분은 블로그의 대문과도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제 블로그에서 이렇게 프롤로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야기의 일부만 노출이 되는 부분이 프롤로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로 설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보통은 블로그로 많이 설정을 합니다. 블로그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공지글이라든지 목록이라든지 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프롤로그를 설정해 두시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글과 이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메뉴로 만약에 프롤로그를 지정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나는 블로그로 해두겠다라는 경우에는 블로그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블로그로 해두는 걸 선호를 해요. 그 다음으로 지도, 서재, 메모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요. 내가 만약에 이 메뉴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체크, 아니다 라고 하면 해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단 메뉴 설정이 끝났으면 확인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의 기능은 크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우선 1편, 2편에 나누어서 알려드린 여기까지 기억을 해서 세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웃은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글은 어떻게 빨리 쓰면 되는지, 다양한 운영 방법과 노하우들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촬영해서 올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